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절연 협조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변압기 절연과 중성점 플로팅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혼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바꿨고요. 저번 이제 강의를 올렸는데 이제 구독자분께서 소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이크를 한번 교체해서 이제 강의를 찍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좀 더 좋은 소리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이제 개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 그리고 송전을 하고요. 그 다음 배전을 하죠.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변압기 자 종류 즉 결선으로 어떤 친구들이 쓰이는지 살펴보고요. 자, 어떤 식으로 접지를 하고 운용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요로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테고요. 자, 그 다음 전절연이 무엇인지 저감절연, 단절연, 균등절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전절연과 저감절연은 자, 우리 변압기 권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중성점이 여기 있으면 전절연과 저감절연은 변압기 권선 중에서도 선로 측 부분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걸 고르는 거고요. 자, 단절연과 균등절연은 뭐를 말하냐면 자, 이렇게 전절연을 할지 저감절연을 할지 이제 정했으면 중성점으로 가면 갈수록 단절연을 할지 균등절연을 할지 고른다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1번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765kV 전력용 변압기 빌값을 한번 살펴볼 테고요. 자, 345, 154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기준틀은 전부 저희 한전 측 기준이니까 이 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입니다. 일부러 제가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실제로 쓰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전소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발전소가 있을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화력 발전소가 있고 또 무슨 발전소가 있죠?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조력 발전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발전소들이 있을 텐데 우리 메이저로 꼽는 가장 세 가지 발전소가 바로 원자력, 화력, 수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화력을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력 발전소라고 하죠. 그래서 회전자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고정자에 뭐를 만들죠? 전압을 유기하죠. 약 10에서 22kV 정도의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전압을 어디로 보내야 하죠? 수용가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에서 만들어낸 전압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수용가로 전달을 하게 되면 자,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크게요. 허나 승합을 해서 전력을 보내게 되면 자, 전압 제곱분의 1배만큼 자,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단 측에서 만들어낸 전압을 자, 발전소 내 변압기에서 자, 발전소 내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승합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765kV로 승합하기도 하고요. 345kV로 승합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번에 예시를 들 때는 765kV로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변압기는 자, 승합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선은 델타 Y 변압기를 쓰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요. 그리고 이 친구를 GSU라고 해서 제네레이터 스텝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SUTR이라고 하면 발전소용 승합 변압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도 알 수 있습니까? 자, 델타 Y가 있으면 승합용으로 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델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 3고조파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없애주려고 델타 권선을 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 전압을 줄이려면 Y 결선을 한 것에다가 뭐까지 하면 좋다? 자,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감 절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감 절연, 전절연은 어디 부분에 있어서 절연을 말한다? 변압기 권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중성점이다라고 하면 변압기 권선에도 부위가 있죠. 자, 소고기, 돼지고기도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압기도 부위가 있다. 자, 선로 측 부분에 있어서 절연을
저감 절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절연을 좀 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은 델타, 자, 2차 측은 y 결선한 다음에 보통 직접 접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합을 한 친구를 서서히 단계를 낮춰가면서 강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65kV 요 친구를 자, 345kV로 강압하게 돼요. 그래서 자, 강압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선은 Y, Y, 델타 3권선 변압기를 쓰고요. 단상, 단권, 변압기 3대를 조합해서 3권선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Y결선 중성점은 직접 접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단권 변압기를 쓸까요? 자, 단권 변압기를 만들면 무게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크기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권 변압기를 강압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델타 권선은 자, 3고조파 제거,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있는 곳이 바로 변전소가 있죠. 그럼 변전소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를 공급을 해야 된다? 또 전력을 공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소내 전력 공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뭐가요? 델타 권선이요. 자, 그리고 Y 결선 같은 경우 접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 전압을 낮출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변압기 권선의 선로 측 부분을 저감 절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강압을 하게 돼요. 자, 345kV를 154kV로 강압합니다. 강압 변압기. 자, 똑같습니다. 자, YY 델타를 쓰고요. 고압권선과 중압권선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친구가요, 같은 이유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 154kV를 자, 229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도 강압 변압기예요. 자, 345, 154 같은 경우에도 3권선 변압기고 단상, 단권, 세대를 씁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변압기는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선은 YY 델타 똑같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여기가 조금 달라요. 이게 뭐죠? 이 친구 피레기입니다. 자, 얘를 뭐라고 할까요? 발로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이런 식으로 접지해요. 그리고 2차 측에는 뭐를 단다? 이런 식으로 NGR을 답니다. 제가 이 친구는 생략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좀 특이하죠? 154-229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까요? 이런 게 있죠. 저희가 뭐를 했습니까? 전부 다 직접 접지를 했죠. 그럼 일선 지락 고장에 있어서 거의 약 70에서 80% 정도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선 지락 전류가 일선 지락 전류 크기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장점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자,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이상 전압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접지 계통으로 한다는 말은 이렇게 일선 지락 전류 크기를 늘려가지고 얘를 계전기로 잡아내겠다라는 거죠. 혹은 HG, SG라고 해서 고속도 제폐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얘까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계전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로 잡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커져도 너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4-229 자, 1차 측에 보통 뭐로 운영을 하냐면 DS를 열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 피레기는 오픈 상태죠. 그래서 비접지로 운영을 해요. 90% 이상이. 그리고 나머지 10%만 뭐로 운영을 한다? 자, DS를 꽝 닫아서 직접 접지로 운영한다라는 거죠. 자, 변압기 2차 측의 NGR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락, 일선 지락이죠. 일선 지락 전류 저감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GR 같은 경우 ZN 값이 커지겠죠. 그럼 지락 전류 구할 때 ZN 값이 커지니까 지락 전류 값도 낮아지겠죠. 자, 이 효과를 노려서 154-229 2차 측에
중압번선이죠. 자, NGR을 단다라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비접지로 운영하면 ZN이 직접 접지보다 훨씬 커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락전류 감소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구간을 뭐라고 하죠? 자, 배정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구간을 뭐라 하죠? 자, 송전 구간이랍니다. 여기가 뭐가 되죠? 자, 발전계통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배정계통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압하죠? 투투나인을 자, 성간 전압 기준 했을 때 380V,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220V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 종류는 크게 주상 변압기가 있고요. 하나는 지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얘네는 따로 배전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 뭐다? 1번, 자, 2번, 자, 3번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전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균등절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참고하려고 넣어놓은 내용이니까요.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절연, 저감절연이 있죠. 그래서 변압기 권선의 선로축 부분은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중성점에 직접 접지를 사용할 것이라면 선로축 부분을 어떻게 해라? 저감, 절연해라 라는 겁니다. 대신에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야 하겠죠. 허나 직접 접지하지 않을 거라면 전절연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절연, 균등절연은 뭘까요? 단절연은 변압기 권선부터 중성점까지 이런 식으로 저감해서 자,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죠. 자, 이런 식으로 절연을 하라 라는 겁니다. 균등절연은 변압기 권선 부분과 자, 중성점을 동일한 절연 상태로 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결선이 이렇게 있어요. 중성점을 접지했습니까? 접지하지 않았습니까? 접지하지 않았죠. 자, Y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중성점을 접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자, 직접 접지한 Y결선 요 친구 보이시죠? 얘는 변압기 권선의 선로축 부분을 어떻게 해라? 저감, 절연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친구는 Y결선인데 직접 접지를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죠? 그래서 변압기 권선의 선로축 부분을 어떻게 해라? 전절연해라 라는 겁니다. 자, 델타 결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요. 자, 이 친구는 중성점 접지를 할 수가 없죠, 애초에. 그래서 선로축 부분을 전절연합니다. 자, 착각하지 말으셔야 하는 게 Y결선은 항상 단절연을 합니다. 보실까요? 논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Y결선 변압기는 단절연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접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대신에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절연을 시작해서 접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연 강도가 이런 식으로 된다 치면 여기는 직접 접지를 했으니까 이상 전압값이 중성점에서 아주 큰 값으로 저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성점 절연 강도는 얘보다는 크진 않아요. 자, 델타 결선은 무조건 균등 절연해야 합니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Y 결선은 자, 여기는 접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강도를 가지면 자, 여기는 접지를 했죠. 그래서 절연 강도가 이만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요 차이만 있어요. 단 예외 규정이 있죠. 자, 개통 최고 전압 25.8 이하 변압기라면 권선 선로축부터 중성점까지 균등 절연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Y 결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어떤 식으로 절연을 해라? 전부 다 균등하게 절연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그렇죠? 개통 최고 전압이 25.8kV 이하 변압기일 때 이런 식으로 균등 절연해라 라는 겁니다. 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765kV 한번 살펴볼게요. 자, 765kV 전력용 변압기는 단상 단권을 3대를 사용해가지고
상권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y, y, 델타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그냥 이건선 변압기처럼 그려보았어요. 요 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1차 측, 즉 고압권선이죠. 여기는 중압권선이라 합니다. 여기는 저압권선이라 해요.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1차 측 고압권선은 공칭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765kV죠. 그리고 결선은 자, Y 결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권 변압기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에서 충격 내전압이 있죠. 이 친구는 어디를 말하냐면 변압기 본선이 있으면 선로축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2050kV죠. 자, 이 친구가 표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통 최고 전압이 800kV일 때, 자, 공칭 전압은 765kV가 될 겁니다. 이때 선로축 절연이 2050인 건 뭐죠? 저감 절연이죠. 그래서 당연히 직접 접지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칭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3, 4kV죠. 충격 내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1050kV죠. 자, 한번 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통 최고 전압이 362kV면 공칭 전압은 345kV죠. 자, 이때 선로축 절연을 1050kV로 했죠. 그럼 저감 절연이 될 겁니다. 요 부분이요. 저감 절연. 자, 3, 45kV도 저감 절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성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성점은 자 550kV, 자 2차 측도 단권 변압기니까 중성점이 같겠죠. 그래서 550kV로 둘 다 절연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550kV로 했죠. 중성점을. 그런데 이 값과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비접지죠. 직접 접지를 했는데 왜 550kV를 하죠?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얘네가 직접 접지를 했다고 해도 절연을 뭘로 해라? 자, 플로팅 상태 기준, 즉 비접지 기준으로 절연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규정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550kV로 단절연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빌값이 550이 되고요. 선로 측은 어떻게 됩니까? 1050이죠. 여기는 선로 측이 2050이고 중성점은 어떻게 됩니까? 550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낮아지게 돼요. 이게 뭡니까? 단절연이죠. 허나 시험은 뭐로 해라? 직접 접지 레벨로 시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자, 비접지 기준으로 하고 시험할 때는 자, 직접 접지 기준으로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표 한번 보시죠. 직접 접지 기준이죠. 얘가 바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765 같은 경우 뭐로 설계를 해라? 자, 550으로 설계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차 측 한번 보죠. 공칭 전압이 229입니다. 자, 229 같은 경우 변압기 건선은 개통의 접지 방식 이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균등 절연해라 라는 겁니다. 결선 접지 방식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균등 절연해요. 그래서 150kV로 균등 절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 균등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델타는 3고조파 제거. 또 하나는 뭐다? 자, 손해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765kV 전력용 변압기 빌값이 되겠습니다. 자, 345 한번 살펴보죠. 자, 345 같은 경우에 자, 단상 단권 세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차 측은 어떻습니까? 공칭 전압이 345kV고요. 충격 내전압 같은 경우 1050이 되겠습니다. 뭐죠? 저감 절연했다라는 거죠. 결선은 뭐가 됩니까? Y결선이죠. 그리고 2차 측 같은 경우 공칭 전압이 154kV고요. 충격 내전압 크기가 650kV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개통 최고 전압이 170kV면 공칭 전압은 자, 154kV죠. 이때 선로 측 절연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650kV로 했죠. 자, 저감 절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성점은 125kV로 단절은 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150이라고 남아 있는데 현재 한자는 125로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설계든 시험이든 둘 다 직접 접지 기준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측 결선은 당연히 Y가 되겠죠. 그리고 3차 측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자, 229를 사용하고요. 무조건 뭘 해라? 균등 절연해라 라는 겁니다. 대신에 345kV 전력용 변압기에서 충격 내전압은 150이 아니라 125로 조금 다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얘의 목적은 3고조파 제거.
또 하나는 손해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4kV가 되겠습니다. 자, 1차 측 한번 보시죠. 154kV죠. 공칭 전압이. 자, 650kV로 자, 변압기 권선 선로 측을 저감 절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접지로 사용하겠지만 저감 절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까 765kV 변압기, 345kV 변압기에서 전부 다 뭘 했죠? 직접 접지해가지고 유효 접지를 하려고 했죠. 자, 여기에 사용할 변압기이기 때문에 저감 절연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비접지로 사용을 할 것이지만요. 비접지 사용 비율은 90%, 직접 접지로 사용할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접지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상전압이 대습하면 중성점에서 피레기가 동작을 해가지고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레기를 다는 겁니다. 자, 규정에 전격전압 72kV 피레기를 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대신 중성점 절연 강도는 자, 325kV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기 있죠. 자, 비접지 기준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중성점 절연 강도를요. 그래서 자,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한정 기준은 어떻다? 325kV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절연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측 한번 보죠. 자, 투투나인입니다. 그리고 충격 내전압은 125kV고요. 자, 당연히 25.8kV 개통 최고 전압 이하의 변압기이기 때문에 균등 절연해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신 일선 지락 전류를 저감할 목적으로 중성점 접지를 뭐로 해라? 자, NGR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트럴 그라운드 리액터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피레기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는 직접 접지, 즉 유효 접지 계통을 사용하니까 PC 접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오해하지 말으셔야 하는 게 우리나라 계통 목적 자체는 직접 접지를 해서 유효 접지죠. 지락 전류 크기를 자, 끌어올려 가지고 검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리액터 접지는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전체적인 목적이 이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허나 지락 전류 크기가 커져도 너무 커졌다. 그래서 154kV 2차 측 중성점을 뭘로 접지를 해라? 자, NGR로 써라라는 겁니다. 자, 예외 규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예 기준에 있어서요. 그리고 3차 측 보죠. 3차 측은 공칭 전압이 6.6kV예요. 그리고 균등 절연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 25.8kV 개통 최고 전압 이하 변압기 때문이죠. 얘는 목적이보다 3고조파 제거입니다. 대신에 손해 전력용으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YY 델타입니다. 그래서 고압 건선은 154kV, 자, 중압 건선은 22.9kV, 자, 저압 건선은 6.6kV다라는 거죠. 그래서 154kV 변압기는 YY 델타 결선 시에 1차 측을 직접 접지 계통으로 사용하거나 자, DS를 이런 식으로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접지가 되겠죠. 혹은 비접지 계통으로 사용, 즉 DS를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열어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직접 접지 계통으로 90% 이상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차 측 중성점에 NGR, 즉 뉴트럴 그라운드 리액터를 설치해서 한 번 더 고장 전류 크기를 저감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계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접지, 즉 유효 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선로 측 변압기 권선은 직접 접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자, 650kV죠. 즉 저감 절연을 해라라는 겁니다. 단 중성점은 비접지 계통 325kV를 적용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권선이 이렇게 있고 중성점이 여기 있으면 자, 변압기 선로 측 부분은 650으로 저감 절연, 그리고 중성점은 325kV로 자, 비접지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단 대신에 무슨 절연이다? 단절연이다 라는 거죠. 이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질 않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